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전직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 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김보협 정치 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다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 또 참여하실 분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서 일체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네거티브 자제를 포함한 3원칙과 6실천을 밝힌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해준 것으로 알고 환영합니다. 네, 어제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네거티브 일체를 중단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선언을 했을까요? 장성철 교수님.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요. 당신들 좀 네거티브 좀 그만해. 조폭 사진 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표 떨어지고 네. 국민들이 외면해.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고 우려를 표명하셨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선수 친 거다. 내가 앞서가는 후보로서 통큰 양보를 하겠다라는 것과 예. 나는 네거티브 안 해도 아하.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이겨라는 자신감의 발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보익 기자도 같은 생각이세요? 거의 비슷한데 이제 네. 거기에 하나만 더하면 예. 국민의힘 상황이 앞으로 좀 녹록치 않을 거다. 아. 그러므로 민주당은 좀 화합해서 가고 네. 국민의힘의 싸움을 즐기자.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일단 것 먼저 싸웠으니까 예. 이제 국민의힘 싸울 때 반사이익을 보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다 같이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네거티브 하지 맙시다 하면 그 효과가 클 텐데 이낙연 대표 캠프 측의 반응이 조금 묘합니다. 일단 이낙연 후보는 환영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 캠프에서 나온 이야기는 피해자가 우린데 그리고 네거티브 그만하자고 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고 정리부터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이런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거티브와 검증은 다른 것이다 이런 말까지 있었고요. 어떻게 보세요? 구별 잘 안 됩니다. 구별이 좀 어렵죠? 되고, 예, 네거티브 안 한다고 하겠지만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어도 네. 서로 아무 검증도 않고 공격도 않고 이러기는 힘들 겁니다. 네. 그리고 캠프에 계신 분들은 보면 이렇게 경주마처럼 딱 주변을 가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후보들은 좀 우아하게 할 수 있어도 캠프에 있는 분들은 순간순간 견디기 힘들 거고요. 네. 그리고 양쪽 캠프가 다 대변인, 의원들 후보를 대신해서 말하는 분들을 많이 늘려놨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분들이 어디 인터뷰 가건 하면 늘 얘기하는 게 저쪽을 공격하지 않더라도 상대 후보에 비해서 우리 후보는 이게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죠. 그것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백제 발언이었죠. 네. 네거티브는 예. 해도 괜찮아요. 아, 근데 괜찮다. 마타도어는 하면 안 돼요. 아하. 마타도어는 흑색선전이거든요. 네.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도 않고 네. 막 상대방을 음해성 공격하는 거니까 네거티브 정도는 검증으로 우린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예,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네. 검증이라는 게 있고요. 네. 사실관계 확인하고 사실을 제시한다. 네. 두 번째 네거티브 상대에서 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네. 마타도 근거 없는 흑색선전 이렇게 그렇죠. 나뉘면 되나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거티브까지는 괜찮다. 그렇죠. 그거는 뭐 음해성 뭐 말이나 행동이라고 우리가 사전적으로는 나와 있지만 네. 이것은 검증 안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정책 검증만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분의 도덕성 검증해야 됩니다. 국가 운영 능력 검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 어떠냐 그것도 검증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능력, 역량 이런 거 다 검증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상호간의 공격과 수비에 의해서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네. 또 정책 검증만 하면 너무 경선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좀 없죠. 네, 어려워지고. 적당한 예. 사실관계에 근거한 음흠. 그러한 네거티브와 검증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포지티브 아닌 건 다 네거티브죠. 그렇죠. 그러면요. 김보익 기자님. 예.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 도지사직 수행과 대선 후보에 대해서 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도지사직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러면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네거티브입니까? 검증입니까? 이건 뭐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실언했다고 봅니다. 실언을 했다. 예, 경기도지사
막중한 책임, 난 그 지사직을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라고 얘기했으면 모르는데 예. 경기도 지사직과 대선 후보라는 거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난 이거보단 이게 더 좋아라는 식으로 비치게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건 실언이라고 보고 네. 아마 민주당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 쪽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네. 다 지사직 유지하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도 국회의원직 유지하면서 경선 뛰고 있지 않냐. 네.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서로 흠집내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다고 아하. 공감대가 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요, 장 교수님. 지금 김보혁 기자께서 이낙연 캠프를 제외하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아니 조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대선 후보를 한다는 건 도청을 대선 캠프로 만들고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저도 보세요? 야권 진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낙연 후보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중잣대인데 네. 제가 이재명 지사 쪽에 참모라면 예. 절대로 그만두지 마시라. 네. 후보가 된 다음에 음흠. 어떠한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모양새 좋게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그만두셔야 된다. 네. 그만두라고 해도 절대로 그만두지 마세요. 라고 할 텐데 입장에 따라 그렇게 다르군요. 다를 과거에 텐데요. 홍준표 경남지사가 끝까지 마지막 시한까지 도지사직을 유지하다가 결국 그랬죠. 보궐선거를 안 하고 넘기는 방법을 맞아요. 택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냥 그쪽 진영에 있으면은 그게 네. 맞다고 할 것 같아요. 참모면.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 뭐죠? 도지사는 막강한 예산권과 행정권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남용하면 안 돼요. 그것이 예를 들면은 뭐 재난 기본소득을 자 우리 경기도 100% 다 줄게. 우리 네. 경기도 예산 들여가지고 다 줄 거야. 이건 예산권 남용이에요. 그게 이건 뭐 도지사로서인가 아니면 대선 후보로서인가 좀 그렇죠. 혼돈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란 도지사로서 말씀이죠? 다 주면은 야 우리 다 받았어. 경기도민들은 그 안 받는 것보다는 다 받는 쪽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의 남용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재명 지사가 저는 조금 더 뻔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뻔뻔하다. 원효룡 제주도 지사가 예. 그만뒀어요. 예. 그거를 그렇죠. 보고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재명 지사지 원희룡 지사가 아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원희룡 보세요? 지사는 자기가 그만뒀으니까 이재명 지사 당신도 그만둬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가진 자산이 다른데 네. 우리 모두 다 걸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좀 아이 같은 떼부림 같은 느낌이 좀 들죠. 네. 근데 잘 이게 좀 버티는 묘합니다.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같은 경남지사직을 두고 네. 김두관 후보는 과거에 너무 일찍 경남지사직을 내놨다가 상대 당에게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10년을 고생했죠. 두고 10년 동안 계속 비난을 받았고 홍준표 후보는 끝까지 뭐 비난을 들으면서 유지해서 아니, 그 앞에 두 분하고 네. 이재명 지사랑 다른 게 뭐냐면 예.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고 그렇죠. 아하. 그리고 뭐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예.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분인데 예. 김두관, 홍준표 이 두 분들은 네. 조금 좀 가능성이 낮았다. 그런 좀 무모했다. 예, 차이가 아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자, 국민의힘 쪽 한번 알아볼까요? 예, 민주당이야 이제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고 많이 우리가 들을 만큼 들었고요. 하다 보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의 신경전. 지난주에 이준석 당대표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때도 상당히 좀 격한 감정적인 이제 그런 뉘앙스의 말씀도 많아서 제가 거침없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여쭤봤어요. 지금 제가 워낙 잘 아니까 오랫동안 이야기도 해봤고 지금 감정이 좀 상하신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잘 알지 않습니까? 감정이 상해도 난 일은 제대로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감정이 상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대선 후보들 내가 끌고 오겠어. 그냥 내가 관리하겠어. 네. 이런 생각인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가 지금 지지율 1등 나오고 나 없으면은 국민의힘 지금 대선 후보 경선 제대로 되겠어? 아하. 나는 당대표에게 끌려다니지 않겠어. 예.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양쪽의 감정 싸움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네. 저는 이거 후보보다 후보 주위에 있는 측근 의원들이 좀 윤석열 후보를 좀 잘 다독이고 관리하고 정치적인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네. 조언을 제대로 해야지
아 거기 못 타러 가요. 저기 우리 지지율도 안 나는 후보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네. 이런 식의 조언을 만약에 했다면 이것은 당에 큰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예. 좀 자중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 후보와 함께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중진들이시잖아요. 경험도 많으시고 당에 대한 그 뭐 애정과 사랑도 많고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추측인데요. 예. 이준석 대표가 영선 의원으로서 37살 젊은 친구가 당대표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약간은 좀 감정상 거부감이 있지 않나. 아하. 당신보다는 우리가 훨씬 정치력이 있어. 정치적인 경륜이 있어. 경험이 있어. 그래서 네. 좀 무시하는 경향도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건 이준석 대표가 노골적으로 잘 알죠. 드러나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예. 김종인 대표 체제였을 때는 그랬어요? 왜 내가 되니까 왜 그래? 막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네. 감정적인 거면 사실 수습할 수 있잖아요. 예. 서로 감정을 추스리고 다독이면 그 미안하다 수습할 수 한마디만 더 풀릴 수도 있는데 있고 제가 보기에는 노선 갈등도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노선 갈등요. 예, 이준석 대표는 새로운 보수 혁신을 주장을 하고 예. 있고 그렇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연장위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 당 바깥에 있을 때는 그냥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진보층까지도 넓게 아우르겠다. 그물을 넓게 쳤는데 네. 막상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로 혹은 그 즈음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 탄핵의 문제를 포함해서 네.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가고자 하는 새로운 보수 혁신과는 거꾸로 전통적인 보수, 과거 보수 쪽에 더 소구력 있는 언행들을 해온 거 아닌가. 네. 거기에 대한 노선의 갈등 이런 것도 좀 배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준석 친박 세력에 대한 어떤 구애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어차피 당 경선 본격화되면 당대표 보이지도 않아. 굳이 저기 가서 지금 잔챙이랑 놀 필요 없어.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예.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당 지지율이 현재 바깥에서 높은 두 사람이 영입돼 들어왔는데 저런 식으로 가면 계속 저 지지율 계속 갈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우리 당 후보 될 수 있을까? 네. 물음표를 찍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장성철 교수님께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내 대선 주자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서 쪽방촌 봉사활동을 네. 기획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는 참석을 안 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준석 당대표가 SNS에 윤석열 캠프에서 네. 다른 후보들에게도 참여하지 말자라는 이러한 뭐 선동성 요구를 했다. 이러면서 아니다. 진실 공방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는 네. 국민의힘 소속의 K모 중진 의원이 네. 원희룡 후보에 전화해서 예. 아이 거기 가지 말아라. 뭐 타러 가려고 그러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런 소문이 있는 거죠. 그런 소문이 팩트 있는 확인은 거고. 안 됐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원희룡 후보는 네. 아 이게 못이 중한디 뭐 그런 거 가지고 왜 싸워라고 하는데 네. 뭐 표디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정치권에서 확인을 안 해준다든지 드릴 말씀이 없다라든지 예. 동문서답을 하면 맞다라고 네, 네. 우리가 대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대체적으로 그렇죠. 네. 아하. 근데 그게 그렇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가요? 그 우리가 미주알 고주알 그런 내용까지 다 알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거 이후로 서로 감정적인 말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동물의 왕국 바다 편이 돼 버렸어요. 돌고래, 멸치, 뭐 고등어 이런 또 홍준표 의원은 거기다 또 레밍을 붙여가지고 정말 국민의힘이 동물의 왕국처럼 돼버린. 신나셨어.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네. 다음 주에 예. 그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똑같은 행사를 좀 준비한대요. 네. 대선 후보들 한 14명 모아놓고 네. 간담회 겸 토론회 같은 걸 하는데 예. 만약에 이때도 안 가면은요 네. 정말 당 난리 날 것 같아요. 아, 그때는 문제가 생긴다. 네,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참석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막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 속보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심사 통과됐다고 합니다. 13일에 출소한다고 하고요. 네, 오늘은 여야 대선 후보들 또 각 당내에서의 지나친 경쟁 네거티브 논란들을 알아봤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보엽 기자, 장성철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